네. 그러면 2부 지질대사를 하겠습니다. 이 지질대사는 내용이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심혈관 환자가 많잖아요. 뭐 500만이 넘는다, 당뇨 환자가. 그런데 심혈관 환자는 당뇨 환자의 2배인 1000만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생기냐? 이제 그거를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는데, 인체는 3대 영양소가 있어요.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 3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3가지 중에 지질이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명체들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에는 신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70kg의 남성인 경우, 탄수화물은 간과 근육에 대략 0.3 내지 0.4kg, 그러니까 300g 내지 400g 밖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칼로리로 따지면 1500kcal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체가 몸에 있는 저장된 탄수화물을 다 쓰겠다 하면 하루도 안 나서 바닥에 나버리는 거예요. 예. 예. 하지만 단백질은 6 내지 7kg을 가지는데 25,000kcal예요. 근데 지질은 13kg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인체가. 70kg의 사람의 경우. 그걸 칼로리로 환산하면 125,000kcal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에서 125,000이면 대략 몇 배 정도 되죠? 6배가 아니죠. 1500의 10배는 15,000이잖아요. 15,000의 10배는 15만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8, 90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이 생명체, 특히 동물의 어떤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지질은 똑같은 1g당 2.2배 넘게 9kcal를 발생을 시켜요. 단백질도 1g당 9kcal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되게 많은 자료에 다 그렇게 쓰던데요? 어느 자료인지는 저한테 한번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 거니까 잘못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뭐냐면은 따로따로 떨어지면은 불안정하고 효율이 낮아지니까 얘를 붙여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처럼 다닥다닥 붙여 나가는데 그게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글리코겐은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글리코겐 1g당 2kcal, 2g의 물이 함께 함유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리코겐만 딱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물 계속 이제 2배 이상 저장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질은 중량의 대략 10% 정도의 물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 효율도 상당히 높은 거죠. 게다가 g당 칼로리도 높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장 효율이 탄수화물에 비해서 6배까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창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카피를 하잖아요. 카피를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단면 카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책꽂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꽂이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복도에다가 캐비넷을 계속 이제 쌓아두게 됐어요. 한 6개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양면 복사기로 샀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한 페이지당 2페이지를 또 인쇄를 시켜봤어요. 더 효율이 높아진 거죠. 4배.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한 페이지당 4페이지를 인쇄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도 효율이 8배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부피는 8분의 1로 줄어들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들은 항상 기근의 역사가 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고 식물들이고 항상 동물들은 깨어나면 뭐 해요? 먹을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는 자고, 그 다음에 놀고, 그러다 배고프면 계속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아마 16시간 이상을 먹는 걸로 이렇게 찾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이동도 해야 되고 저장을 효율이 높으니까 지질 형태로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남으면 지질, 단백질이 들어와도 남으면 지질, 다 지질 형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 형태로 5kg이면 충분하지만 동일한 열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로 30kg 이상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들이 다닐 때 30kg을 지고 다니는 거하고 5kg을 지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편하겠어요? 5kg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지질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체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지질을 이용한다. 그래서 수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지질로 만드는데 지질을 저장하는 특수한 세포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세포죠? 네, 지방세포예요. 그래서 지방세포. 뚱뚱한 사람은 사실은 진화의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막 저장을 시킨 거예요. 그게 고도화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근육, 또 뇌, 또 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뇌로 가면은 뇌에서는 글루코겐, 포도당만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뇌는 케톤체라는 걸 이용해요. 지방이 합성하고 나면은 지방이 분해해가지고 케톤체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의 케톤체의 효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하거나 이러면은 뇌에 포도당이 없어서 뇌가 죽을 것 같을 때 절대 안 그래요. 뇌는 케톤체를 이용하는데 케톤체가 특히 중요한 게 아토파지라고 해가지고 세포 내에 있는 쓰레기를 잡아먹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아토는 이제 셀프란 뜻이고 파지는 to eat, 잡아먹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들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 안 하고 차단을 시켜버려요. 스타베이션, 단식을 시켜버리면 세포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자기 세포 내에 있는 쓰레기들을 잡아먹기 시작을 해요. 그걸 촉진시키는 작업이 이제 케톤체가 하거든요. 어쨌든 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뇌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뇌암이 걸렸다. 단식을 하면은 죽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토파지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암이 소멸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암세포들은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젖산 발효를 많이 하거든요. 무호흡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기아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정상 세포는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암세포들은 오래 못 살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토파지 셀 데스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간과 이제 지방세포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질을 이제 순환을 시켜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이 장이 있는데, 이 고기를 많이 먹거나 이러면은 장에 이렇게 기름기가 껴요. 그래서 이 공급을 이 지방세포나 간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내장에서도 계속 해줘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탄수화물은 12시간 내지 24시간이 지나면 고갈되기 시작하지만 지질로는 2살 이상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40일간 단식을 하셨잖아요. 예. 또 뭐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49일간 단식을 하시잖아요. 그게 특별한 이상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도 두 달이면 며칠이죠? 60일 정도는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보통 한 달, 2달 실험을 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49일 정도 이제 단식을 하다가 예.
돌아가셨다요. 돌아가셨다고요? 아, 굶어서 죽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죽으려고 굶었겠어요. 시작할 때그 저장한 게 좀 적었나 보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개인차, 예, 개체차가 있으니까. 좀 많은 분이시거나. 네. 예, 중성지방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알코올기, OH 히드록시기가 3개 붙어 있는 걸 글리세롤이라고 그러거든요. 글리세롤하고 여기 COH 카르복시기가 있고 이제 메틸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화수소가 이제 무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극성. 얘들이 이제 OH하고 COH 중에 OH하고 H가 딱 결합을 하면서 H2가 나와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결합을 하거든요. 그럼 중성지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성지방이 이거예요. 별거 아니죠? 중성지방은 지방산이 몇 개 붙어 있어요? 3개.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필수지방산. 필수지방산은 이제 대표적인 게 오메가3와 오메가6인데, 오메가3라는 건 여기 오메가3라고 나와있죠? 오메가3라는 건 별게 아니고, 이 지방산은 구조가 여기 COH, 카르복시기라고 그러거든요. 카르복시기하고 여기 CH3, 메틸기가 있어요. 그래서 메틸기 여기에 있는 탄소를 1번 탄소라고 넘버링을 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탄소죠? 3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죠. 그러면 이게 오메가3예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죠? 6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죠? 그러면 이제 6번 탄소니까 오메가6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9을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맞죠? 그 오메가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 위에 있는 게 포화지방이거든요. 팔미토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중결합이 없어요. 전부 다 단일결합이에요. 그죠? 이런 단일결합에 비해서 이런 이중결합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요. 왜냐면 이중결합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그리지만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중결합에 있는 부분에서 굽어져요. 이렇게 굽어지거든요. 굽어지니까 얘들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은 불포화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녹는 점, 고체로 변하는 온도가 예, 낮아요. 높아요. 말을 하면요. 고체로 변하는 온도가 높죠. 왜? 액체 상태로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포화지방은 이 분자 간 인력이 크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고체화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포화지방을 딱 먹으면 포화지방은 고체로 쉽게 변한단 말이에요. 인체 내에서. 그러니까 혈관을 쉽게 막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포화지방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지지가 않고 막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포화지방 녹는 점이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끓는 예? 녹는 점이 높아요. 녹는 점은 낮아야죠. 녹는 점이라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잖아요. 그 포화지방이 높다는 거죠. 녹는 점이 높죠. 네. 그러니까 고체 상태. 예를 들어서 37도예요. 포화지방은. 37도. 그러니까 37도 이하에서 무슨 상태예요? 고체. 37도 이상이면 액체가 되는 거예요. 식물성은 훨씬 낮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도다. 그러면 20도 밑에서는 뭐예요? 고체. 20도 이상에서는 고체. 액체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오메가4, 오메가5는 없나요? 네, 없네요. 이론적으로도 그 존재하지 못하나요? 아, 이론적으로 합성할 수 있죠. 근데 생명체 내에서는 만들 수는 있는데 예. 그 내추럴은 예.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콘주게이트 돼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전자가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쉽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항산화제로서의 어떤 역할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질의 다양한 종류,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이
이 꺾어지는 데가 탄소예요. 탄소, 여기 CH2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짝대기 두 개가 무슨 결합이죠? 예, 이중결합.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중결합에서. 여기는 이제 8m 산이니까 꺾이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 간에는 인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굽어 있기 때문에 간격이 넓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인력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뭐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뭐냐. 이제 그걸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서 이제 지단백이라는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지단백은 지질과 단백질이 결합된 구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기름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하고 물이 안 섞이죠. 그죠? 분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은 극성 분자고 기름은 무극성 분자니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서로 잘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체는 혈액이 주성분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질은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 사이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혈액 상황에서 기름을 딱 보내버리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혈액 속을 이동하기 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운반자를 만드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단백이 수용성이거든요. 예, 수용성이 단백질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안에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질을 집어넣고 수용성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단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단백의 구조와 원리는 물, 극성과 기름, 무극성은 극성의 차이로 인해서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질은 무극성이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 수용성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지단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백질은 지질에 비해서 밀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더 높아요. 그죠? 지방은 기름에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질은 밀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장에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노란 게 이제 중성지방이거든요. 이게 중성지방이고 여기 있는 게 콜레스테롤 에스테가 있는데 여기 사이사이 끼어가지고 인지질 이런 것들이 끼면서 이제 극성을 만드는 거죠. 인지질이니까 인 부분은 이제 극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되게 크죠. 그래서 장에서 우리가 기름진 걸 먹으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 커다란 상태로 돼서 이동을 해요. 사이즈는 750 내지 1200 옹스트롱.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죠. 또 VLDL, 그러니까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이렇게 되는 거죠. 매우 낮은 밀도의 매우 저밀도인 지단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Intermediate,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걸 Low, 그러니까 낮은 저밀도 지단백 이렇게 되는 거고요. HDL은 고밀도 지단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갖다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점점 예, 크기가 작아지죠. 크기가 작아지는데 뭐가 없어지고 있죠, 점점? 예, 중성지방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내장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인체 세포에게 전달을 하겠죠? 중성지방을 영양소로 쓰라고. 그러면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HDL은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지단백이 남아돈다. 중성지방이 남아돈다. 그럼 중성지방을 다시 이제 흡수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HDL이 중성지방을 흡수를 하면 LDL로 변하나요? 그렇죠. 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죠? 이건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인터미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HDL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쓰레기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또 LDL이 나쁘다. 뭐 사실은 VLDL이 더 나쁜 거죠. 이렇게 많이 남아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칼로 마이크론 이런 거는 아직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측정을 못 해요. 양을 측정을 못 하더라고요. 어차피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 LDL이 필요한데 왜 네. 필요하냐면 그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타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LDL밖에 못 데리고 다녀요. 네. 그게 최근에 또 알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적정한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HDL이 많으면 좋다. 이게 무조건 많으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예. 그래서 이제 HDL, LDL, 뭐 IDL, VLDL, 카일로마이크론 이런 게 있는데, 예, 지름, 다이아미터나 이거 엄청 크죠. 여기는 5, 10이라고 보고 여기는 1000이라고 보면 거의 100배 지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름이 100배 차이가 나면 부피는 100만 배 차이가 난다는 소리예요. 단백질의 퍼센트는 33%인데 얘는 2% 미만이고요. 또 HDL이네요, HDL. 또 콜레스테롤이 30%인데 얘는 8%. 인지질이 29%인데 7%. 그 대신에 중성지방은 4%인데 84%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로 이제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뭐 LDL 이런 것도 L1, L2, L3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나눌 수가 있죠. V1, V2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질의 생성과 이동과 관련해서 세 가지 주요한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지방 조직이고 또 하나는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장에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에 기름기가 꼈다라는 건 영양소가 남아 돌아가지고 인체 내에 못 가고 내장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간이에요. 그래서 이들 지단백은 아포지단백하고 순환계에서 소수성 지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용체 복합체를 구성합니다. 지질의 흐름은 이제 처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의 형태로 섭취된 중성지방은 이제 식물들이나 동물들에 있는 거겠죠. 소화효소에 의해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성지방은 지방산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3개가 글리세롤과 결합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얘들이 흡수되려면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서 글리세롤 한 분자하고 지방산 3개로 분해가 된 다음에 내장세포들 안으로 흡수가 돼요. 내장세포에 흡수가 된 거는 다시 중성지방으로 결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중성지방 상태에서 카일로마이크론 형태로 계속 이제 포장이 되는 거죠. 커다란 패키지로. 덤프트럭에 모래 쌓듯이 계속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덤프트럭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카일로마이크론인데, 카일로마이크론은 간과 지방 조직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단식 상태에서는 이러한 지질 방울이 뇌에 있는 중성지방이 가수분해 돼가지고 다시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된 다음에 합성이 돼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새롭게 합성된 중성지방은 초저밀도 지단백 VLDL에 결합되고 다음 순환계로 방출되어서 말초 조직들에게 이용됩니다. 또 VLDL이 중성지방을 말초 조직에 방출한 뒤에 VLDL은 LDL로 변환이 돼요. 아까 이제 문의하신 것처럼. 또 LDL은 간으로 돌아가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HDL은 단백질 비율이 높고 중성지방 비율은 낮기 때문에 HDL은 말초 조직에서 과잉 남아도는 중성지방을 또 콜레스테롤을 흡수해가지고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게 다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그렸죠? 제가 그린 건데 여기까지 있고 말초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방세포거든요. 지방세포가 이제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을 이렇게 보내면, 근육을 이렇게 보내면 얘들이 이용을 하고, 간에서 다시 VLDL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초세포에 보내면서 또 중성지방을 다 이렇게 소모를 시키면 LDL로 변해서 다시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가서 다시 중성지방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고. 또 간과 소화관 사이는 카일로마이크론이 가서
이제 오고요. 또 간에서는 담즙 형태로 다시 소화관으로 보내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또 심장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근육에서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신장에서 케톤체를 만들어가지고 뇌로 보낼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케톤체는 아세톤이나 아세토, 아세테이트,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리산 이런 게 대표적인데 얘들이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나타낸 건데 여기 내장에 있는 림프관이 있어요.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내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산이 내장세포에 딱 들어가면은 내장세포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다시 결합해서 중성지방으로 만든 다음에 중성지방을 다시 패키지를 해가지고 칼로마이크로로 만들어요. 커다란 칼로마이크로는 다시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암죽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혈관계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는 간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혈관계에 이렇게 돌다가 지방세포에 들어가 가지고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거나 또는 근육 같은 데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간으로 가가지고 VLDL이 돼서 또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또 HDL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이 남아도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가지고 다시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다시 VLDL 형태로 다시 쓰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소가 과잉이 되면은 이 칼로마이크론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해서 계속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복 상태에서 원래 인체 지방세포에 저장됐던 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칼로마이크론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간에서도 나오고 이제 혈관이 이제 영양소가 남아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이제 이런 지방이 많아졌을 때는 당뇨에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과 이 포도당은 산화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 먼저 이용한 다음에 다 쓰고 나면 지방을 이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방과 포도당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는 효율이 높은 지방을 먼저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은 계속 남아도는 거죠. 그리고 포도당은 아까 저장 용량이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잖아요. 그죠? 몇백 그램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당뇨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당뇨라고 그래가지고 포도당만 먹으면 적게 먹으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예, 지방을 저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장세포에서 칼로마이크론이 생성이 된 다음에 VLDL 중성지방이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에서 신체세포 혈당 이용이 감소가 되는 거죠. 또 간에서 혈당 생성을 위한 저장 에너지 사용 감소가 되고요. 고혈당이 되는 거죠. 고혈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체가 일정한 농도가 돼야 되는데 마치 설탕에 절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그렇죠. 세포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바깥의 농도가 높으니까? 쩔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려잖아요. 그죠? 예, 배추 절일 때처럼. 그죠? 바깥에 소금이 많아지고 설탕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절여지니까 이렇게 푹 죽잖아요. 세포가 푹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인체 모든 세포가 물을 잃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바로 그렇죠.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고장액 상태에서 바깥의 농도가 높으면은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도를 똑같게 만들려고. 예. 그러면 그게 물을 마셔야죠. 더 마셔야죠. 예. 그렇죠. 물을 계속 마셔줘야죠, 사실. 그래, 물 켜줘야죠. 예. 그 당이 지방과 다른 게 지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백질에 쌓여가지고 그런 상태로 있는 건데 당은 물에 넣기 때문에 그냥 혈액 속에서 그냥 있으면서 이제 다른 세포의 물을 더 빨리 그렇죠. 쉽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아유,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예. 이분은 아무래도 사이언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거는 부정공부를 하시고. 예. 번역을 그래서 고혈당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혈당을 없애야 되겠죠? 고혈당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혈당에 들어가도록 신호를 줘야 돼요. 그게 인슐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슐린을 막 방출시키는 거죠. 그럼 고인슐린 혈증이 되는 거죠. 그럼 고혈당,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당뇨,
소변으로 당을 배설을 해내는 거예요. 당뇨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랜덜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포에 있는 분자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지방산, 패티 애시드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지방산 아세틸 코에이가 돼 가지고 이렇게 크롭스에 돌아가면서 PDK라는 게 돼서 PDK가 PDH를 억제를 시켜요. 이거는 글루코스, 포도당이 피루부산에서 아세틸 코에이로 되는 과정을 억제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랜덜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롱 체인 패티 애시드, 긴 사설 지방산이 글루코스하고 있는데 얘들이 들어가 가지고 다시 포도당의 산화를 억제시킨다. 그래서 포도당이 남아돌게 한다 하는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기로 계속 소장해서 막 먹어야 돼요. 그럼 카이론 마이크론 중성지방이 풍부해지죠? 계속 혈관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또 간에서도 VLDL이 남아돌아요. 계속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으로 이제 못 들어가게 되죠, 점점. 그러면 혈관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혈관이 이제 쌓입니다. 혈관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혈관이 막혀요. 막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터져요. 그러면 이제 뇌에서 터지면 뭐라고 그러죠? 뇌출혈. 예. 또 신장에서 터질 수도 있고요. 또 눈에서 터질 수도 있죠. 시신경이 심근에서 터져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음식 또 간, 콜레스테롤 소스가 나오죠. 원래 푸드는 아닌 거죠, 원래가. 사람들이 지금 몰라가지고 음식에서 계속 콜레스테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진화론적으로 계속 이제 먹을 걸 찾아 나서던 날씬한 사람들이 이제 1만 년 전에 농경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일도 안 하고, 그죠? 활동량도 줄어들었죠? 또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섬유소 섭취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또 고열량, 또 육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됐죠. 보통 이런 영장류들은 우리 인간 정도 크기의 영장류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섭취 열량의 3% 정도예요. 육류 섭취량이. 침팬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팬지보다 더 크니까 3%보다 더 적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오랑우탄들이나 아니면 고릴라 다 채식하잖아요. 그리고 침팬지가 고기를 먹어도 큰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작은 고기들. 예, 그렇죠. 그런 식의 동물성을 섭취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 안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결국 터져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리가 썩어가지고 잘라야 되고 시신경이 터져서 실명을 한다거나. 예. 나가서 못 걸어. 네. 가끔 보면 50대 되는 그 여성분들이 계단을 내리지 못해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내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너무 많아. 50대 돼 보이는. 그러니까 공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 차를 모터로 된 차들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차고 다니면서 노래 듣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공원에 가다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걷는 분들 많잖아요. 아, 그거만 안타깝죠, 사실. 예,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은 절대 먹지 않는데 살이 찔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예, 이런 경우에는 며칠 딱 단식하고 채식하게 되면은 딱 없어지죠, 깨끗해지죠. 써버리면 돼요. 예. 앞에랑 다리랑 다 써버리면. 그래서 이제 복부 비만이 위험하고요. 나중에 이제 내분비계도 하겠지만 여성의 경우는 피하 지방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은 피하에 지방을 축적하는 그 신호를 줘요. 근데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있는 표피 지방이 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성도 배가 나오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파이터 에스트로겐, 식물성 콩이나 견과류에 있는 호르몬을 잘 섭취를 하면은 이제 피부로 지방이 적절하게 가면서 쿠션이 있고 보기가 좋죠. 쭈글쭈글해지지도 않고 사실. 근데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 물론 생기죠. 생기는데 이제 좀 더 노화가 더뎌진다는. 예, 그건 분명하죠. 예. 네. 20년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면 복부 비만은 유리지방산, 칼륨, 마이크론이 계속 공급되고 지질 이상이라는 게 지질 과잉이라는 소리죠.
탄수화물과 지질이 산화 경쟁을 해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겠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인슐린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사증후군도 나타나는 거죠. 또 염증 이런 것도 많아지겠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에너지 과잉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산 흡수 조금 하고 이제 2부는 끝낼 것 같은데 이제 지방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지방 수화관에 있는 세포들인데 수화관에 있는 세포들을 통해 가지고 칼로 마이크론이 된 다음에 혈관으로 가지 않고 림프로 간다는 거예요. 림프로 가가지고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쭉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식도로 나타내는 거는 이건데요.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하등 동물들은 림프를 순환시키는 심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유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림프를 순환시키는 심장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림프관, 암주관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 전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장에 있는 림프관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림프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아졌다가 다시 올리고 모아졌다가 다시 올리고 하면서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전달된다.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의 어떤 이동 경로는 실제 장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이렇게 하얀 줄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지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밑으로 못 올라가고 올라가게 한다. 그러니까 림프 부종은 이게 림프관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이 있는데 역행을 막는 막이 있는데 얘가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이제 모식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장에 있는 이제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림프절에서 장관막의 림프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구체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림프관이 이렇게 있고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결국 혈액에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 콜레스테롤은 꼭 동물성을 통해서만 흡수가 되냐는 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은 아세틸코에이라는 게 결합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점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체 내에 이제 90 내지 120mg이 매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네. 또 콜레스테롤 다시 한번 그렸고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섬유소가 중요한 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담즙을 통해 가지고 담즙 형식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섬유소가 없으면 여기 95% 이상이 재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95% 오브 바일 살트가 이렇게 흡수가 돼 가지고 다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연 상태에서는 섬유소를 통해 가지고 담즙이 잘 배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95%는 이상 상태인 거예요. 이상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섬유소를 안 먹었을 때 95%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개념만 잡으면은 플라크의 발달은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점점 이제 영양소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쌓이고 또 특히 여기에 기여를 하는 게 뭐예요? 칼슘. 칼슘들이 여기에 또 이제 침착을 하겠죠. 또 염증 같은 거 있으면은 대식세포가 여기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폼셀이라고 거품세포가 돼가지고 점점 여기 플라그를 점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깨끗한 혈관이 점점 이렇게 기름기가 낀 다음에 결국 막히게 돼서 뇌에서 터지거나 시신경에서 터지거나 뭐 심장에서 터지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혀가지고 터지는 부위가 다르면 거기에 따라 병명을 붙이는데 실질적인 원인은 뭐예요? 다 혈관이 막히는 거. 그렇죠. 혈관이 막혀요. 왜 막히는 거죠? 치즈를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지질을 막아요. 지질이 남아도니까. 그죠? 인체에서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혈관에 그냥 쌓이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마치 집에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못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칼슘 있잖아. 네. 칼슘을 과잉 섭취하나? 육식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우유를 많이 섭취하게 하잖아요. 우유. 예. 우리 같은 사람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채식 속에 칼슘이 많거든. 그렇죠. 깨도 많고, 예. 콩도 많고 이러면 우리도 저렇게 칼슘이 침착될 수 있겠네.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흡수율이 예, 맞아요. 흡수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철분도 그렇고, 인체 내 상태에 따라 가지고 흡수율이, 몇 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철분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3.5%, 7%이 상태에서 심지어는 임신했을 때 68%까지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죠, 사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칼슘이 조금 불안하단 말이야. 네. 이 채식하면 칼슘 부족하다는 얘기를 무슨 상식적으로 자꾸 해. 네. 그래서 나도 언제나 이제 잠이 잘 안 오고 있는 때는 내가 칼슘 부족한가? 그리고 칼슘을 서플리먼트를 먹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종종 먹어, 종종. 이렇게. 네. 그게 괜찮은가? 제가 볼 때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섭취하는 게 권장할 만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비타민 D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네, 비타민 D가 중요하고, 네. 비타민 D도 요새 난리를 친단 말이야. 비타민 D 먹으라고. 네. 그래서 네. 나도 비타민 D 그냥 놔두는 거야. 필요할 때. 네. 뭐 만약에 네. 햇빛 내가 밖에 안 나갔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알 정도 이렇게 1000IU야. 네. 한 알이. 저도 그래서, 그래요. 어, 이틀 1000 정도 IU 살 정도 안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네. 한두 알 정도 먹어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00알. 어떤 사람이 우리 어떤 약사가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교수님 정도면 2000IU는 드셔야 됩니다. 뭐 이러는 거 있지.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매우 많이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는 햇볕을 15분 이상 쬐면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뭐 비타민 D 그 알약으로 태블릿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서구, 그러니까 북유럽 쪽 사람들 햇빛이 부족하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연구가 된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저희 같은 햇볕 조사랑 일사량이 아주 풍부한 나라에서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근데 보여지죠. 내가 지금 네. 채식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저 12월 31일 날 내가 체크했거든. 이 발 뒤꿈치 가지고 하더라고 골다공을.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인 거야. 근데 왜냐하면 나같이 빼빼하고 채식한 사람들은 가장 골다공이 심할 것이다라고 아주 평균치로 나와 있다고. 그게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40대잖아. 네, 뼈골치. 그렇죠. 일단 그러면 2부는 잠깐 끝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